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된 슈퍼히어로들도 조금만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때는 잊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영화 기술로 만들어졌던 슈퍼히어로 그때 그 시절 베스트 7을 소개해드립니다.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는 2008년 아이언맨 1편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10년 전인 1998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 닉 퓨리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의 대부분의 설정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비밀기구 실드는 물론이고요. 악의 세력인 하이드라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쉴드의 본부가 있는 헬리캐리어나 어벤져스가 타고 다니는 퀸젯의 모습도 어렴풋이 비칩니다. 쉴드를 대표하는 닉 퓨리 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전격 제트 작전으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하세로프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하이드라 세력의 바이러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닉 퓨리와 쉴드 에이전트들의 활약상을 그렸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망작의 향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TV용으로 제작된 90년대 영화와 같은 어쩔 수 없는 부족함 때문에 요즘의 카리스마 넘치는 닉 퓨리나 쉴드의 모습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닉 퓨리의 캐릭터도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최고의 히어로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특이한 점 한 가지는 다크나이트 3부 작가 맨 오브 스틸을 비롯해서 DC 코믹스 계열의 각본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고이어가 각본으로 참여한 점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닉 퓨리의 흑역사가 아니라 데이비드 고이어의 흑역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흑백영화 시대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배트맨은 배트맨과 로빈이라는 인기 TV 시리즈를 거쳐서 최초의 극장용 슈퍼히어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V 시리즈 자체가 만화적인 톤을 가지고 있어서요. 배트맨과 로빈의 코스튬도 정말 만화적인 색감과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들러와 싸우는 장면에서도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텍스트가 그대로 화면에 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배트맨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배트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배트모빌을 비롯해서 배트맨과 로빈이 타는 헬리콥터는 배트콕이라는 이름이 강조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내려온 사다리까지 배트레더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봐 사다리 끝에 저렇게 네임태그까지 붙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배트맨이 상어와 벌이는 죽음의 사투입니다. 사실 배트맨이 처리할 임무는 저 보트였습니다. 그런데 보트에 가기도 전에 로빈이 헬기 운전을 잘못해서 배트맨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상어에 물립니다. 그리고 이 상어와 몇 분에 걸친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에 배트맨 스스로 처리를 못하고 역시나 배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트 스프레이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저지하려는 보트에는 손도 못 대고 상어와 사투를 벌인 다음에 복귀하는 참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납니다. 병색이 DC 세계에서 최강의 슈퍼히어로 중에 한 명인 배트맨과 로빈이 그것도 곰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저런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게 참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I'm always angry. 헐크의 TV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도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 TV 시리즈는 아마도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TV 시리즈의 선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면 헐크로 변하게 되는 배너 박사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로드무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헐크 역에는 당대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루 페그리노가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도 어벤져스에서 헐크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믹스 원작에서는 지구와 우주를 누비는 마블 세계의 최고의 슈퍼파워를 자랑하는데요. 이 TV 시리즈에서는 그 스케일이 그리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좀도둑이나 강도를 잡고요. 아니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길거리 깡패들이나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을 처치하는 정도가 전부였었습니다. 토르는 마블 세계 최고의 꽃미남 왕자이자 피플지가 선정한 2014년 세계 최고의 섹시남인데요.
singing to Odin for a warrior's death. TV 시리즈에서도 그 명맥이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토르는 별도의 시리즈가 만들어지진 않았었고요. 헐크의 새로운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인크레더블 헐크 리턴 시리즈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헐크와 대립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둘이 힘을 합쳐서 악에 대항하는 일종의 버디무비 같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토르는 원작 영화 말고도 B급 영화 전문인 어사일럼에서 제작한 올마이티 토르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어사일럼 영화사는 원작과 비슷한 소재, 비슷한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헷갈려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토르 1편이 2011년 4월에 개봉했었고요. 이 영화는 그 다음 달에 출시됐었습니다. 토르의 기본 설정이나 아버지 오딘, 로키 같은 등장인물들은 거의 같은데요. 여기에 이 엄청난 괴수들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진 특수효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망치를 두고 기관총을 난사하는 토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아온 슈퍼히어로 중 한 명인 스파이더맨도 오래전부터 TV 시리즈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지금 영화 속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거미줄을 타고 활공하는 그런 시원시원한 이미지일 텐데요. 예전 영화 기술로는 이런 장면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미줄을 타는 모습이나 액션 자체도 답답하기 그지없는 모습인데요. 특이한 점은 거미의 주특기가 줄타기일 텐데 TV 시리즈에 등장한 스파이더맨은 줄타기를 하는 것도 엄청나게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자니까 샘 레이미 감독이 만든 오리지널 3부작이 스파이더맨 동작이나 액션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려하셨던 판타스틱 4입니다. 사실 만들어진 영화마다 혹평을 면치 못해서 저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Pitiful. You are pitiful. 이 영화는 판권을 가지고 있던 영화사가 일정 기간 내에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 판권이 마블에게 복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배우들과 제작진에게는 극장 개봉용이라고 속이고 찍었는데요. The Fantastic Four. 사실은 극장에 개봉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작비의 대부분이 더싱의 코스튬과 세트 제작에 사용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수작업이나 카메라 트릭만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눈뜨고 볼 수 없는 명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올해 새롭게 리부트된 작품도 그렇지만 판타스틱 4는 유독 안타까운 작품들만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시리즈를 지탱해준 제시카 알바 누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안구를 정화시키고 마지막 캐릭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습의 과거사 1위로 선정한 캐릭터는 안타깝게도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작년에 개봉했던 캡틴 아메리카 위터 솔저를 통해서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은 웰메이드 슈퍼히어로가 되었는데요. 그 시작은 정말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90년에 만들어졌던 극장용 정편 영화를 보시면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캡틴 아메리카 탄생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었는데요.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못하고 곧바로 유선 케이블에서 방송이 되고 DVD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다른 건 모두 차치하더라도 가위질을 제대로 못해서 제멋대로 뚫려있는 저 눈구멍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쪽 밸런스라도 맞춰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렇게 짝짝이 눈으로 영화를 찍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끔 어벤져스를 다시 보면서 유독 원색이 강한 코스튬 때문에 캡틴의 옷이 촌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캡틴의 수트는 완전 명품 디자이너 수트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보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두 편의 TV용 영화는 더 가관입니다. 캡틴의 헬멧은 오토바이용 헬멧으로 바뀌었고요.
어떤 충격도 견뎌낸다는 비브라니움 방패는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배우가 움직일 때마다 방패가 휘어집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계단 난간은 왜 타고 내려오는지, 또 명색의 슈퍼히어로가 개들한테 쩔쩔매는 건 왜 그러는지, 정말 지금의 멋진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윈터 솔저에서 블랙 위도우가 했던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Where did Captain America learn how to steal a car? 캡틴이 자동차를 훔치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Would you please pull over the car? I am going to get sick. Oh, okay, all right. Captain, are you okay? Yeah. Hold it. No, wait. Don't leave me out here. Nazi Germany. 캡틴이 도둑질에 이어서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건가요? 슈퍼히어로들의 예전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슈퍼히어로 마지막 시간으로 슈퍼 빌런 베스트 7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순위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지금 도깨비.kr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최고의 악당 7명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내가 잘 나가서 그렇지 뭐 내가